그래서 이 정도에서 실습 예제 과제를 하나 내주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 파일 보면은 스텝 47의 유닛 02번에 보면은 가로 스크롤 해서 킨더 예제가 있어요. 거기 폴더가 이제 여러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킨더 가로 스크롤 소스라고 있습니다. 예, 그거 한번 열어보세요. 그거 열어가지고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을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세로 스크롤은 없어요. 네, 왜냐면 이가 가로형 웹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있는 스크롤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렇게 네, 나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내비게이션 형태 뭐 이런 것들 클릭하면은 스르륵 하면서 이동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여기 클릭이라고 하는 이제 부분, 이게 행동 유도성이죠. 네, 클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놓은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의 구현은 대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놀이공원에서 여기 관람차를 눌러보세요. 관람차 누르면 여기 네, 지난번에 우리 했던 예제죠. 네, 요거 캐러셀로 해가지고 각각에 대한 뭐 스토리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바이킹 눌러보면은 상품을 눌러서 상품에 대한 그 제품에 대한 성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구매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구매할 수 있는 뭐 그런 형태의 UI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마찬가지로 상품 누르면 그 상품에 대한 정보 나오고 구매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나가기. 이 회전목마 같은 경우에도 이게 탭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 뭐 요청한 그 URL로 이동할 수 있는 네, 이런 형태들 들어가 있고요. 여기 스크롤 이렇게 가로 스크롤, 세로 스크롤 뭐 나가기를 누르면 나갈 수 있고, 여기도 소원을 들어줘 해가지고 누르면은 뭐 이렇게 이벤트 참가하는 것도 있고, 여기는 이제 동영상을 넣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고요. 인증 이벤트 막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요거는 이제 GMB죠, GMB. 여기는 GMB. GMB를 누르면 원하는 콘텐츠로 또 이동하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이게 지금 가로 웹페이지인데, 그러면 내가 스크롤을 조절을 했을 때 얘가 이동이 되면 좋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거는 이제 세로 스크롤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내가 이 스크롤을 움직이면 요 가로 스크롤이 움직여서 이동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게 과제거든요. 완성된 거를 잠깐 보여줄게요. 자, 마우스의 스크롤을 움직이고 있어요. 스크롤을 움직이면은 이렇게 이동합니다. 왼쪽, 오른쪽. 그래서 여기 이제 요 자동차 카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이동하도록 이렇게 넣어놨어요. 방향을 바꾸면 얘도 방향이 바뀌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스크롤이 가로 스크롤에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제인데요. 뭐 방법은 또 정말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쓴 방법은 뭐를 썼냐면은 이 플러그인, 그러니까 마우스 휠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해봤어요. 마우스 휠을 위로 올렸을 때 동작구문, 밑으로 내렸을 때 동작구문, 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이 스크롤, 그 가로 스크롤의 위치를 계속 증가시키는 방법,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해봤거든요. 네, 뭐 이제 검색을 여러분이 해봐야 되겠죠. 예, 가로 스크롤 만드는 방법을 검색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구현이 가능한 방법을 여러분이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한번 여러분이 직접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예제 할 때 같이 다시 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리고 일단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우리는 그 다음 스텝 49번으로 넘어갈 겁니다. 스텝 49번. 자, 스텝 49번에 유닛 01번. 네, 보면 PT 파일이 있어요. PT 파일부터 볼게요. 자, 객체 생성과 활용. 그래서 이제 객체라고 하는 개념을 자바스크립트에서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 하기 전에 디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디스. 우리가 이제 디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앞에서 많이 썼잖아요. 방금 전에 그 섹션 위에서도 디스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디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그 선택자, 어떤 걸 선택을 하고 나서 그 선택자의 어떤 이벤트를 줬을 때 이제 그 디스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선택자로 선택한 그 요소가 하나일 때도 있지만 두 개, 세 개, 네 개, 여러 개일 때가 있단 말이죠. 아까처럼 섹션이 네 개인 경우, 내가 섹션에다가 마우스 휠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줬을 때 그것을 디스로 받았다는 거는 어떤 섹션 위에서 내가 마우스 휠을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디스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디스라고 하는 거의 한정 범위는
섹션 4개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활성화시킬 때도 마찬가지 코드를 썼어요. 내비게이션에 li가 만약에 5개가 있다. 그랬을 때 li를 클릭했을 때 펑션으로 해서 this에다가 add 클래스를 이용해서 active라는 클래스명 주는 걸 했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메뉴가 여러 개인데 내가 누구를 선택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용자가 어떤 리스트를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리스트를 선택했을 때 그 리스트에다가 이런 스타일을 변경해서 주기 위해서 우리가 리스트를 선택자로 삼고 그리고 클릭했을 때 펑션으로는 리스트를 this로 받아서 내가 li 중에서 선택하는 이것 그러면 결국에는 이 this라고 하는 것도 처음의 선택자인 li에 국한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this라고 하는 것은 키워드인데 데이터 타입이 얘가 객체예요. 객체. 데이터 타입이 객체예요. 그래서 함수 안에서 쓸 때는 함수 자신, 객체 안에서 쓸 때는 객체 자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이 this라는 키워드는 어떤 밸류 값을 갖지 않고 그냥 그 객체를 대신해서 선택을 해주는 대신해주는 역할만 한다라고 하는 게 this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객체 안에서 쓸 때는 객체 자신을 의미한다. 자, 객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변수하고 함수가 모여서 만든 하나의 꾸러미다. 변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빈 객체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변수하고 함수를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그 안에서 선언된 변수를 우리는 프로퍼티, 속성이라고 하고 이 안에서 선언된 함수를 우리는 메서드라고 부른다. 그래서 객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냥 이 속성과 이 함수를 갖는 역할만 하는 주체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선언된 변수를 프로퍼티, 이때 선언된 함수를 메서드라고 부르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뭐 계속 썼던 뭐 예를 들면 뭐 show 메소드, hide 메소드, 뭐 animate 메소드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만들었고 그 누군가가 객체를 만든 거에서 안에서 뭔가 함수를 정의해서 메소드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최상위의 객체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오브젝트라고 하는 객체가 최상위의 객체고 그 객체를 이제 마찬가지로 하위 객체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양한 객체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최상위의 오브젝트다라고 한다면은 명확하게 그러면 누구냐라고 한다면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윈도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윈도우. 네, 윈도우가 최상위 객체. 최상위 윈도우 안에는 도큐멘트가 있고 도큐멘트 안에는 이제 뭐 헤드, 바디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바디 안에 이제 뭐 div가 있을 수도 있고 키 태그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트리 구조로 해서 돔트리 구조를 우리가 만든다라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방법은요. 내가 변수로 이렇게 객체 이름을 선언한 다음에 빈 객체를 일단 만들어요. 그래서 빈 객체를 만드는 방법은 중괄호 열고 닫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new 오브젝트 소괄호 열고 닫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생성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방법을 더 권장합니다. new 오브젝트라고 하는 저 방법보다는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서 빈 객체 만드는 방법을 더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빈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베이비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는 그 변수를 이제 age라고 선언하면은 이렇게 baby.age라고 해서 이제 속성 아기에 대한 속성을 내가 2라고 하면은 이제 2살로 지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아기의 성별을 내가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남자라고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아기의 생년월일을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5월 1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도큐멘트 라이트를 이용해서 baby.age라고 출력을 해보면은 이제 2가 출력이 될 거예요. 일단 객체는 순서나 개수에 상관없이 사용자가, 개발자가 임의로 프로퍼티나 메서드를 추가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객체를 생성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빈 객체를 만들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객체 안에 속성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중괄호를 열고 여기에 age 땡땡 2, 그 다음에 이제 성별 땡땡 남자, 그 다음에 별세기 땡땡 해서 5월 1일 이런 식으로 해서 변수 속성명과 속성값을 지정하면은 이게 변수명이고요.
이게 밸류, 변수의 밸류. 이렇게 해서 찍어보면은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체는 생성하면서 동시에 프로퍼티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변수만 있으면 되나요? 변수만 있어도 일단 객체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 변수뿐만이 아니고 함수도 많이 만들어서 넣죠. 그래서 함수를 만들어서 넣으면 이제 메서드가 되는 건데, 메서드를 추가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이제 객체를 만들면서 거기에 내가 함수명을 getAge라고 함수명을 지었으면은 땡땡 해가지고 펑션 해서 함수를 여기다 이렇게 구현을 합니다. 그러면 getAge라는 함수가 만들어지고 그거는 즉 이제 baby라는 객체가 가지는 메소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만든 함수는 this.age 살입니다 라고 해서 baby, this는 baby를 얘기하는 거고 베이비의 age는 2니까 2살입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리턴이 될 겁니다. 그래서 getAge라고 하는 함수를 추역해서 찍어보면은 이제 2살입니다가 찍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this는 이 베이비의 객체, 그러니까 이 베이비라고 하는 이 객체를 그대로 그냥 담고 있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고요. 메서드를 추가하는 방법에 또 중요한 게요. 여기서 첫 번째 방법에서 중요한 게 여기 지금 우리가 함수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세미콜론을 붙이면 안 돼요. 세미콜론을 붙이면은 코드가 동작을 안 해요.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함수를 만들었을 때 함수가 닫히는 중괄호는 세미콜론을 붙이면 안 되는데 근데 함수 말고 이 객체 요 객체 생성하는 이 중괄호 있죠? 네, 이 객체를 생성하는 이 중괄호 객체를 생성하는 이 중괄호 여기는 세미콜론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상자는 이렇게 닫아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baby.getAg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은 이렇게 호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age라고 하는 요 변수에는 이제 2살입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baby.age는 찍어보면은 그냥 2라고 하는 값이 찍히겠죠. 메서드를 추가하는 방법이 근데 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getAge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면서 그냥 함수명을 한 번 더 써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변수 선언했을 때 밸류 값을 이렇게 넣잖아요. 그리고 콤마를 찍잖아요. 근데 여기는 getAge라고 해서 변수인가 싶었는데 이름 한 번 더 쓴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함수구나. 그리고 사실 이름만 봐도 알아요. 왜냐면은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지금 뭐 남자 2살 5월 1일 이런 식으로 특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명사가 많죠. 명사. 아니면은 명사라든지 아니면 형용사가 많아요. 근데 함수로 동작하는 것은 동작 구문이기 때문에 동사가 많아요. 동사. 그래서 이제 get age, 나이를 먹는다. 동사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이름을 보면은 이거 함수를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또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get age라고 하는 함수를 이 밖에 나와서 만들어요. 객체를 생성하고 이 밖에 나와서 펑션 get age는 해서 return this.age 살입니다 라고 내가 return 하겠다라고 한다면 얘가 호출이 되면은 age에 들어가는 값은 2살입니다 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age를 찍어보면은 여기에 age라고 변수를 지금 넣어놓고 그냥 이 age를 그냥 찍고 있네요. 여기 baby.age가 아니고 그러면은 도큐멘트 라이트 문서에 2살입니다가 찍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결과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객체를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또 다른 방법. 바해서 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20이라는 속성에 10을 주고 K8805에는 6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객체를 만드는 방법. 그래서 이제 이 속성명, 요는 이제 우리가 키라고 부르고요. 키. 그다음에 이 속성값, 요거는 value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빈 객체를 만든 다음에 객체의 이름에다가 요렇게 이제 대괄호를 이용해서 속성명을 그러니까 키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키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키의 밸류 값을 여기 이제 이렇게 대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객체를 만드는 방법이 다양하죠. 네, 요게 이제 또 세 번째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빈객체를 준가루로 만들 수도 있지만 아까 뉴 오브젝트라고 해서 소가루 열그닫기로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레이즈라고 하는 요 객체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290이라고 하는 키의 밸류 값은 10, 그다음에 K8805라는 키의 밸류 값은 6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대괄호를 이용하면은 키 값을 넣어가지고 밸류 값을 우리가 적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만들면은 객체에 접근을 하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레이즈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키와 밸류로 이루어진 형태로 객체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알러트 창에 내가 띄우겠다라고 했을 때 그레이즈라고 하는 객체명에다가 속성명을 띄울 때 이렇게 대괄호를 이용해서 키값을 넣으면은 10이 이제 알러트 창에 뜨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그레이즈 점 해서 요 키값을 이용해가지고 요 키값을 이용해가지고 접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객체 이름하고 대괄호 안에다가 속성명을 써서 접근할 수도 있고 객체 이름 점 속성명 해서도 접근할 수 있다. 그렇게 객체에 접근하는 방법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자, 일단은 그거부터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코드를요. 스텝 49에 01 유닛 01 안에 01 배열과 객체 만들고 활용하기 소스 그거를 열어서 완성이라고 이름을 좀 바꾸고 간단하게 우리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도큐멘트 레디 펑션 해주고 객체를 만들고 활용을 한번 하기 위해서 자,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H1 태그 하나만 써볼게요. H1 태그. 그리고 내가 도큐멘트 레디 펑션에서 document.write 해가지고 여기다가 뭔가 글을 쓰려고 하면 기존에 썼던 글을 싹 지우고 다시 써요. 도큐멘트는 HTML 문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write라는 메소드를 쓰면은 기존에 썼던 H1 태그를 싹 지우고 다시 쓰고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write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다가 태그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H1 태그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 안에다가 빈 객체 만들고 속성 넣기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변수 선언을 하겠습니다. baby 1이라고 해서 빈 객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빈 객체 만든 다음에 baby 1에 age라고 하는 속성의 속성값으로 5살. 그 다음에 베이비 1에 성별이라고 하는 젠더로 내가 이렇게 남자. 그 다음에 베이비 1에 이름, 네임이라고 하는 속성의 속성값으로 이름을 이렇게 김우주라고 넣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내가 도큐멘트 라이트를 또 해서 베이비 1을 찍겠다라고 한다면은 자, 요 다음에 찍혀지는데 오브젝트가 떠요. 그래서 지금 베이비 1은 오브젝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그 안으로 접근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안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베이비 1이 가지고 있는 네임을 찍어볼까요? 네임을 찍어보면 김이 우주가 나오죠. 자, 여기 라이트는 태그도 먹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BR 태그를 좀 넣어볼게요. 이렇게 BR 태그를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름뿐만이 아니고 젠더도 찍어보고 그 다음에 에이지도 찍어볼게요. 그렇게 해서 성별하고 나이를 한번 또 찍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이제 객체를 만들면서 한번 속성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H1 태그 안에다가 객체를 만들면서 속성 넣기. 자, 그러면 이번에는 베이비 2라고 할게요. 그리고 빈 객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 중괄호 열고 객체 안에다가 네임 땡땡 속성값으로는 이제 뭐 김이쁨 이렇게 해볼게요. 여자아이를 만들고 싶어서 콤마를 일단 찍고 에이지 나는 숫자를 넣고 싶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넣을 겁니다. 넘버를 넣고 그 다음에 젠더 속성으로는 여자아이.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속성만 넣을 수도 있지만 함수도 넣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함수를 내가 크라이라고 넣어볼게요. 크라이. 그리고 펑션 해서 함수를 그냥 이 안에서 그냥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가 예를 들면은 뭐라고 해볼까요? 동작 구문은 알러트 창에 띄우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this.name 베이비 2의 네임이니까 김이쁨 그리고 연결해서 아가가 울고 있어요 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을 때 여기는 세미콜론을 두면 된다, 안 된다? 빨간색이 이미 뜨죠? 네,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는 함수나 속성을 더 붙이고 싶다. 그럼 또 콤마를 여기다 찍어주면 돼요. 콤마를 찍고 이번에는 move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고 싶은데 이번에는 함수 이름을 한 번 더 적어볼게요. 그럼 밖에서 만들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함수 이름 한 번 더 써주고 밖으로 나와서 펑션 move 이렇게 함수를 만들 수가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알러트 창에 this.name 아가가 move 춤을 추고 있어요라고 할게요. 뭐 움직이고 있어요라고 해도 되고. 자, 그러면 나는 이제 버튼 하나 만들고 싶은데 버튼도 도큐멘트 라이트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버튼 태그를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에다가 뭘 하고 있을까? 그래서 버튼 태그 끝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닫을게요. 그러면은 저 밑에다가 도큐멘트 라이트로 또 베이비 2를 한번 찍어볼게요. 베이비 2를 한번 찍어봅시다. 베이비 2를 찍어보니까 이번에도 오브젝트가 찍히고 있죠. 자, 오브젝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쟤도 마찬가지로 이 베이비 2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출력하고 싶어서 여기에서처럼 이렇게 베이비 2에 네임, 젠더, 에이지 이렇게 한번 찍어 볼게요. 그리고 내가 요 버튼 하나니까 그냥 버튼을 클릭했을 때 펑션으로 해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의 펑션으로 해서 베이비 2가 가지고 있는 크라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실행시켰을 때는 안 먹습니다. 알러트 창은. 그래서 브라우저를 띄워서 해봐야 돼요. 그래서 뭘 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뭘 하고 있을까 그러면은 이제 크라이로 호출했을 때 김 이쁨 아가가 울고 있어요. 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mov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춤을 추고 있어요라고 김 이쁨 아가가 춤을 추고 있어요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드는 방법이 이제 다양하다. 그 중에서 어떤 방법을 쓸지는 그냥 내가 선호하는 방법이 이제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법을 쓰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선호하는 방법으로 코드를 짰을 때 우리가 그거를 리딩할 수 있어야 되니까 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또 자바스크립트 ES6 문법으로도 또 바꿔보겠습니다. 요거 마찬가지로 자, 라이브러리를 주석 처리하고 그 다음에 요 스크립트 도큐멘트 레디 펑션 부분도 또 주석 처리. 그래서 여기 객체 만들고 속성 넣기 여기서부터 객체 만들고 활용하는 거를 여기서부터 똑같이 해볼 거예요. 이거를 조금씩 가져가 볼게요. 자, 도큐멘트 라이트는 일단 EX6 문법에서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서 빈 객체를 만드는 방법도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객체 명에다가 속성을 이용해서 속성 값을 넣는 이 방법도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도큐멘트 라이트 해가지고 베이비 2를 찍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 이 부분 지금 우리가 출력을 했을 때 이제 오브젝트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뭐 이제 여기서 조금 추가를 좀 한다고 하면은 이 안에다가 뭐를 좀 추가할 수 있냐면은 베이비 1이라고 하는 이 변수 그러니까 객체명이죠. 객체명을요. 잠깐만 빼고 제이슨이라는 거를 잠깐 써보려고 해요. 제이슨이라고 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고 해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지금 우리가 객체를 표현할 때 저렇게 중괄호 열고 닫고 안에다가 속성명 땡땡 속성값 컴마 이런 식으로 사용했던 것처럼 이 데이터를 표현할 때 그거랑 비슷하게 문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제이슨이라고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 자바스크립트에서 오브젝트를 만들 때 쓰는 그 방법처럼 데이터를 표현할 때 제이슨이라는 방법을 쓰면은 중괄호에다가 속성명 땡땡 속성값 콤마 이 방식으로 똑같이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제이슨이라고 하는 그 표현 방식에서 스트링 파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스트링 파이. 스트링 파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제이슨 문자열로 변환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스트링 파이라고 하는 메소드. 요거는 메소드는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제이슨이라고 하는 형태의 문자열로 변환하는데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 방법은요,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특히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하거나 저장할 때 유용한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객체를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통해 전송하거나 저장할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json.stringfi라고 하는 메소드는 세 가지의 매개 변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세 가지의 매개 변수. 그 매개 변수가 뭐뭐가 있냐면은 세 가지 매개 변수를 받을 수 있다. value, replacer, space.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요거를 표현을 해보면은 이렇게 json.stringfi라고 해서 여기 안에다가 value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제 이거 생략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일단 한번 써볼게요. placer 그다음에 space value placer space 이렇게 세 가지 매개 변수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런 동작 구문 대신에 도큐멘트 쿼리 셀렉터 버튼 애드 이벤트 리스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서 버튼을 클릭하는 이벤트를 처리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에다가 매개 변수로 얘네들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value로 객체인 베이비 2를 하나 이렇게 넣을게요. 그러면은 우리 아까 오브젝트로 나타냈던 그게 이렇게 이제 이 안에 있던 속성들을 문자열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했던 것, 자, 이것도 가져가서 다시 한번 여기다 넣을게요. 자, 이 방법은 이제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도큐멘트 라이트 해가지고 베이비가 가지고 있는 네임, 젠더, 에이지 속성 그대로 꺼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도큐멘트 라이트 H 원태그 했던 요 부분 우리 이거 베이비 2라고 하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이 부분까지 또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객체를 만들면서 속성 넣기 해가지고 우리가 변수 베이비 2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했을 때 이제 빈 객체 생성 안 하고 객체 만들면서 속성명과 속성값을 속성명 땡땡 속성값 컴마 이렇게 넣는 방법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클릭했을 때 펑션 요 방법은 이제 add event listener라고 하는 그걸로 바꿔서 그러면 이 부분을 add event listener로 바꿔서 가야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동으로 지금 안 만들어, 여기를 이걸 해야 되겠네. 도큐멘트 이제 jQuery 선택자로 선택할 수 없으니까 쿼리 셀렉터로 선택할게요. add event listener로 이제 클릭했을 때에 펑션으로 해설표 함수를 써서 baby 2에다가 move 함수 한번 호출해 볼까요? 자, 그리고 일단 한번 실행 한번 확인부터 해볼게요. 자, 요거 클릭했을 때 김 이쁨 아가가 춤을 추고 있어요. 잘 동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move 대신에 cry로도 또 바꿔서 울고 있어요도 잘 출력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jQuery에서 썼던 방식하고 거의 동일한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도 되지만 아니면은 조금 간단하게 이 펑션을 그냥 없애고 이거 펑션 땡땡 펑션 이거 없애도 돼요. 땡 펑션 이거 이렇게 없애고 크라이 이렇게 해가지고 땡땡 펑션 없애고 크라이 소괄호 열고 닫기 하면은 크라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있는 구문이구나. 그러면은 move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 때도 여기서 펑션을 빼고 만들면 되느냐? 그러면 여기 지금 빨간 줄이 이렇게 뜨고 있죠. 여기에 지금 요거를 만들 때도 이렇게 만들 수는 있겠죠. 여기를 요렇게 만들 수는 있겠죠. 이거 없애고.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동작 한번 또 시켜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잘 동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지금 jQuery로 만드는 방법과 네, 자바스크립트로 만드는 방법이 지금 거의 지금 유사해요. 유사한데 약간의 또 조금씩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구별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